화성 연쇄 살인사건 두 번째, 갑동이는 희생자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1차에서 8차 사건까지 희생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갑동이는 살해 대상을 선정할 때 여성의 외모나 스타일, 연령, 직업 등을 가리지 않았다. 특정 살인 대상을 정하지 않고 살인을 하러 길을 나선 후 잠복을 하고 있다가 무작위로 걸린 여성이 범행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했을 것이다. 그럼 갑동이는 트롤링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제 생각에는 아니다. 갑동이는 트롤링을 했다. 여기서 트롤링은 물색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연쇄 살인범들이 모두 다 트롤링을 합니다. 트롤링을 안 하는 연쇄 살인범은 희박하지요. 트롤링이란 게 뭐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정 여성을 선택을 하거나 침입할 집들을 살펴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자나 대상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갑동이도 트롤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갑동이랑 제가 비교하는 BTK를 한번 볼게요. 갑동이보다 이제 12년 먼저 나타난 사이코패스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의 수법을 보면, 첫 번째, 돌아다니면서 트롤링을 하여 여성을 선택한다. 두 번째, 선택한 여성의 집을 스토킹하여 정보를 얻어낸다. 세 번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기다린다. 침입하여 기다리는 게 잠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번째, 침입을 할 때 또는 기다릴 때 아무도 못 만난다면 미리 정한 다른 집으로 가거나 무작위 피해자를 선택을 한다. 다섯 번째, 집안에서 여성과 조우 후 계략을 써서 여성을 안심시킨 후 손쉽게 로프로 제압을 한다. 여섯 번째, 여성을 살해 후 청소를 한 후 전리품을 챙긴다. 일곱 번째, 안전한 도주로를 선택하여 이제 도주를 한다. 대략 저 데니스 레이더의 이제 수법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동이의 수법은 어떻게 했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을 보면은 1차 사건, 피해자가 집에 가는 인적 없는 길에서 발생. 2차 사건, 마을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발생. 3차 사건, 자기 집 앞 50m 전에서 발생. 4차 사건,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는 농수로길에서 발생. 5차 사건,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농길 따라가다가 발생. 6차 사건이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당해가지고 야산으로 끌려감. 7차 사건, 마을 입구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에서 발생. 8차 사건,
하교 후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서 납치되어서 발생. 자, 1차에서 이 8차 사건까지의 공통점은 버스 정류장, 그리고 길, 그리고 집.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둥이는 BTK처럼 여성, 사람을 트롤링하지 않았고 집을 트롤링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살피면서 걷다가 특정 집을 살펴보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집 근처 범행하기 좋은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곳에서 잠복을 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럼 왜 갑동이는 편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고 노상에서 범행을 했을까? BTK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잠복을 하고 기다리는 스타일이었죠. 왜냐면은 BTK 같은 경우는 이미 장시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서 이름, 나이, 출퇴근 시간,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갑동이 같은 경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잠복하지 않고 노상에서 잠복을 했다. 왜냐? 집안 사정을 스토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돌발 상황, 가족이 있거나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상에서 했다. 즉, 범의 형장을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다. 스토킹을 해야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집안의 돌발 상황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집을 트롤링했다라 추정하고 다시 이제 한번 사건 일지를 보겠습니다. 1차 사건이 집에 가는 길, 인적 없는 길, 그래서 아침 6시 2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1차 사건은 트롤링도 아니고 잠복도 아니고 그냥 배회하다가 무작위로 피해 여성과 조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아침 6시 20분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잠복할 리도 없고 트롤링 할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배회를 했다. 근데 일반인들은 생각이 안 되죠. 아침 6시 20분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골을 배회를 한다.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사이코패스 BTK가 갑동이가 나오기 12년 전에 첫살인을 할 때 첫살인은 일가족 4명을 죽였거든요. 그때 침입한 시간이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왜 이 이른 시간대를 선택했냐고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 표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BTK를 보면 이제 갑동이가 아침 일찍 나온 이유도 비슷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동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일찍 나왔을 것이다. 일찍 나왔을 때는 맨몸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갑동이도 최소의 도구, 칼이라든지 장갑 또는 지팡이 겸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2차 사건, 마을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또 특이하게 마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나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시간이 9시 10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마을 입구까지는 양모? 새어머니가 마을 입구까지는 이제 배웅을 해주는데, 이제 마을 입구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이제 범인이랑 갑동이랑 조우를 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데,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이제 납치가 되었다. 갑동이는 그 마을 전체를 트롤링을 했다. 마을 전체를 트롤링을 하고 버스 정류장 그 사이에서 제일 좋은 지점에서 잠복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근데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갑동이가 잠복을 하러 가는 길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잠복을 하러 가는 길에 만났을 수도 있고, 잠복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잠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명이 가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사건, 여기서부터 좀 확실해지죠. 집을 트롤링한 게 집 앞 50m 전에서 살인을 당합니다. 그것도 밤 11시에. 그러니까 이제 집 앞 50m면은 그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 안 상태에서 집 앞에서 밤 늦은 시간 11시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였고, 남편은 당시 이제 야간 근무였습니다. 갑동이는 집이 비었으니 반드시 귀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집 앞에서 늦은 밤 11시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4차 사건이 발생하죠. 11시에 버스 하차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발생. 이 사건도 집이나 마을을 트롤링한 후 정류장과 사이에서 장복을 했다. 그리고 5차 사건, 8시 35분에 버스 하차 후 집에 가는 길에 발생. 이 또한 집이나 마을을 트롤링한 후 정류장과 사이에서 잠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6차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밤 11시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남편을 우산 들고 마중 나간 여성을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해서 이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마을과 버스 정류장 사이에서 잠복을 하지 않고 갑동이도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잠복을 했다. 7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9시 30분에 버스 하차 후 집으로 가는 길. 이 사건도 집이나 마을을 트롤링한 후 정류장과 그 사이에서 잠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차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8차 사건은 2년 3개월 만에 발생을 합니다. 8차 사건은 그 위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6시 30분 이른 시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들이 8시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비를 서서 범행을 일찍 시작을 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두 가지를 추정을 해보는데, 일단 밤 늦은 시간에 잠복을 나간다는 거는 성인 여성을 노리는 것이고 타겟트가, 그리고 6시 30분의 범행 추정 시간이면은 조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잠복을 했던 시간은 그거보다 더 이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나왔던 얘기는 어린 여성을 고의적으로 노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년 3개월 만에 은퇴 살인으로 어린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학생이 병점 국교 앞에 그 지하도에서 이제 친구와 헤어지고 실종이 됐는데, 그 지하도가 차가 지나다니는 지하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그 지하도를 딱 본 순간, 갑동이가 차로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학생을 본 후 둘이 헤어지는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 우범지역으로 오솔길로 가는 그 여학생을 이제 쫓아가가지고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은 갑동이한테 어떤 의미냐? 그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사자들이 그 냇가에서 이렇게 초식 동물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동이 입장에서 먹잇감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집 사이, 그 집을 트롤링 해가지고 기필코 반드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 중에서 제일 자기가 은폐하고 범행하기 좋은 곳에서 그 지점에서 잠복하고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갑동이는 사람을 트롤링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피해자의 집을 트롤링한 후 그 사이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 있다가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납치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이 내용이 뭐 별거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트롤링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이 트롤링을 이 정도 했을 정도면은 갑동이는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운 범인입니다. 용의주도하다. 그러니까 범인이 용의주도하다, 용의주도하지 않다, 이 차이 하나로도 사건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 갑동이는 11시 넘어서 범행을 저지르고 집에는 어떻게 갔을까? 매번 막차 버스를 타고 갔을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 세 번째는 도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야, 인사해. 안녕. 닭가슴살 줄게, 출연료로.